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SK네트워크스에 대한 문의를 주셔서 일단 제 개인적인 좀 투자 의견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만약에 제가 SK네트워크스를 공략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게 SK네트워크스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얘네가 향후 뭐 지금 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주봉 차트에서 2014년도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뭐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락 추세에 있는데 여기서 뭐 여기 조금 뭐 한 이 정도 등락을 먹으러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올라도 한 다시 이전에 2014년도 네, 그 전성기 위로 올라갈 만큼의 모멘텀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만약에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한 공략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SK 네트워크스 실질적으로 저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그 당시 2014년도에 이때 이런 어떤 그런 상승력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저런 상승에 대한 동력은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2014년도 때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22조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매출액을 찍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 흐름을 보면은 점점점 이제 매출액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아무래도 매출액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저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근데 지금 이 매출액이 떨어진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업이 업황이 안 좋아서거나 뭐 아니면 이제 최근 하고 있던 사업을 모델을 바꾼다거나 뭐 아니면은 지금 기업을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떨어져 나간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언제가 특징적이냐면은 바로 이 2016년도예요. 매출액이 22조, 19조 원 여기서는 뭐 그냥 전향 그런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19조 원에서 이제 12조 원, 13조 원으로 거의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의 이유를 찾아보니까 얘네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각을 하면서 들어갔던 부분들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에 2016년도에 적자를 찍게 됐고 그 이후에 다시금 이제 회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업 이제 떼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감소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향후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2014년도 때 매출을 정점을 찍었을 때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 때 얘네가 SK네트워크스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일단 정보통신에 대한 부분, SK텔레콤 여기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주력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고 자, 보면은 지금 그 다음으로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게 상사 부분이에요. 상사가 과거에는 정보통신, 이통신보다 더 많은 매출을 냈었는데, 자, 상사라는 게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보면은, 상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상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보면 상사 부분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글로벌 아웃포스트에서 기반으로 화학, 철강, 석탄 등 산업재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뭐 이제 수출이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일단 이 부분은 자세한 게 아니라서 패스를 하기로 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사 부분 매출도 지금 현재와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좀 급감을 감소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넘어가기로 하고 얘네가 2016년도 때 적자를 내고 사업을 정리했던 거는 이 패션과 워커힐의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실제로 매출액이 감소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매출이 감소를 한 다음에 17년도 때, 18년도 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가 싶었는데,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100억대를 못 넘고 있거든요. 이건 역시도 단발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세금, 네,
세무조사 들어오면서 단발적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20년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보면은 다시 한번 더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얘네가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2017년도 300억을 일단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걸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2019년도 때는 비슷한데 20년도부터 갑자기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성장을 하는데 지금 얘네가 매출액이 늘어나는 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얘네가 이 내부적으로 어떤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매출액을 늘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나 좀 살펴봤더니 얘네가 최근에 했던 게 이제 영업 양수도 결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 양수도 결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AJ 렌터카의 주요 사업을 넘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렌터카 사업을 넘기면서 좀 이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SK 네트워크, 그러니까 AJ 렌터카는 SK 네트워크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네가 그 AJ 렌터카로 들어가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지금 현재 SK 네트워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인을 해보면은 현재 AJ 렌터카의 최대 주주는 SK 네트워크고 지금 지분이 40% 정도 가까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SK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그 렌터카 사업을 AJ 렌터카 쪽으로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점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아무래도 얘네가 그 사업을 한 군데로 몰게 되면은 이제 고정비, 그러니까 뭐 인력이라던가 뭐 또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뭐 또 이제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를 하겠죠. 이제 그런 고정비 감소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고정비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얘네가 AJ 렌터카에 대한 이제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만약에 돈을 빌려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이자율, 네, 그 부채 가 이제 부담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SK 네트워크가 AJ 렌터카로 그 사업을 넘기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낮춰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낮아져도 거기에 대해서 수익 구조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냐면은 지금 현재 렌터카 사업을 살펴보면은 가장 그 렌터카 사업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SK 네트워크스 지금 얘네가 그 렌터카 사업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안 나오냐? 자, 다시 한번 더 보고 사업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지금 렌터카 사업 지금 현재 그 시장 점유율을 좀 보면은 지금 가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롯데렌탈이에요. 그래서 롯데렌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SK 렌터카, 그리고 AJ 렌터카죠. 기타는 제외를 하도록 하고, 기타 시장 제외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AJ 렌터카가 좀 이렇게 점유율이 낮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빌리는 그 신용 그 그러니까 이자 부담금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량 기업인 SK 렌터카가 이제 합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신용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고정금이라든가 이제 부채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액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얘네가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 흐름이에요. 그 사업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려면은 역시 또 이제 보고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얘네가 향후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정보통신에 대한 부분, SKT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신규 가입자가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규 가입자는 이제 과거에는 계속해서 가입 유치를 해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정보통신 시장 쪽이 포화 상태죠. 이제 포화 상태다 보니까 신규 가입자보다는 현재 기존 고객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쪽에 마케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얘네가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얘네가 뭐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지 않는 한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넘기기로 하고, 그리고 글로벌 이제 수출입 관련해서도 역시나 이전을 봤을 때 지금 매출액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전망도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정수기 사업이 잘 되느냐? 이것도 역시나 좀 조금씩 커져가고는 있지만은 이제 갑자기 늘어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SK 네트워크스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모빌리티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렌터카 쪽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렌터카 사업을 키우는 이유는 뭐 얘네가 이제 렌터카 사업이 잘 돼서 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 렌터카 등록 대수를 보면은 14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1000대 기준이니까 1000만, 10만이죠. 45만 대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요번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5만 3천 대까지 늘어난 걸 보면은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배 가까운 성장, 즉 이제 신규 그 등록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향후 지금 현재 렌터카 시장은 뭐 다들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은 아직도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더 사업을 늘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얘네가 실제로 이 사업을 늘리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렌터카 사업으로 넘어가니까 렌터카에 대한 그 사업 모델, 그러니까 수익 구조 모델을 좀 먼저 알아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렌터카에 대한 수익 구조 모델을 좀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얘네가 지금 현재 렌터카 비중을 보면은 장기 렌탈이 가장 많아요. 현재 지금 장기 렌탈이 60% 가까운 부분 차지하고 있고, 단기와 중장기에 대해서는 뭐 장기보다는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말은 즉 장기 렌탈로 얘네가 매출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 장기 렌탈에 대한 뭐 사업 내용, 그러니까 이점들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뭐 이제 사업자가 빌리면은 그 자동차 렌탈하는 걸 비용 처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 뭐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거나 하면은 얘네가 추가적으로 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뭐 그 지금 정권이 그 사업자를 위한 정권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국민 소득이라던가 이 노동자를 위한 정권을 많이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커지려면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요게 외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들이 장기 렌터를 이용을 했을 때 이점들을 봤을 때는 사실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매출이 부진하게, 그러니까 좀 이게 더디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알아보니까 이 렌터, 장기 렌터에 대한 부분 이점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향후 수익 구조 모델이라던가 계속해서 그 렌터카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일단은 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뭐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사실 뭐 많은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SK 네트워크스가 결국에는 그 렌터카 사업을 늘리기 위한 이유 하나만으로 얘네가 지금 봤다라고 생각은 안 되고, 지금 얘네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게 뭐냐면은,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게 쭉 읽어보면은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고, 스마트 모빌리티란 최첨단 충전 동력 기술이 융합된 소형 개인 이동 수단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전기 자동차라던 전동 자전거, 뭐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강남이나 뭐 잠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 렌터카 쪽 그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인프라와 좀 많은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향후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을 키우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향후 이제 미래 사업,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스마트 사업 모빌리티 관련해서 기대를 해 본다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2014년도 매출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그만큼 커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매출 가지고,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업황에 대한 상황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먼 뷰까지 보기보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AJ 렌터카, 그러니까 렌터카 사업 쪽으로 그 고정비가 감소되면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SK 네트워크스보다는 AJ 렌터카 쪽을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요번에 어, 그 인수 공시 이후에 주가가 좀 뜬 모습인데, 아직 이 정도 뜬 정도로는 좀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 AJ 렌트카에 대한 부분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야 될 텐데,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 이야기 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이 잡아볼 것 같고, 일단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 그래서 향후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 추세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얘네가 만약에 지금 그 매출이 꾸준했을 당시에 그 평균 단가가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그리고 움직였다면은, 향후 이런 고정비 감소,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은 이거 지금 12,000원 윗대로 다시 한번 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AJ 렌터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최근에 누가 샀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터진 시점 9월 달에 보시면은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적인 뷰를 보고 들어오는 투자 자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드렸던 사업 내용, 향후 이런 그러니까 리스크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매출이 날 수 있는 쪽으로 이런 자금이 몰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결론은 이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AJ 렌터카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SK 네트워크스보다는 AJ 렌터카를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일단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아직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현재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의 그러니까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좀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장 상황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면은 좀 재무가 개선이 되는 것들, 아니면은 매출액은 꾸준한데 최근 시장이 빠져가지고 좀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연기금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그 GKL을 말씀을 드렸는데, GKL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9월달 초부터 이제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연기금이 공략하는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은 향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안전한 기업들이 많아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들 많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연기금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살펴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SK네트워크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저라면은 SK네트워크스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AJ 렌터카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